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에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스토캐스틱한 투 머신 플로우샵 환경에서 메이크스팬의 밸류 앳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을 적용한 내용의 논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생소한 용어 및 방법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밸류 앳 리스크는 금융, 리스크 관리, 운영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위험 측정 지표로 특정 신뢰 수준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의 추정치를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손실이 아닌 생산 스케줄의 메이크스팬에 대해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 타입 디스트리뷰션은 다양한 실제 확률 분포를 유연하게 분사할 수 있는 마콥 체인 기반의 확률 분포 모델입니다. 하나 이상의 상태를 거쳐 앱솔빙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모델링하며 각 상태는 지수 분포된 시간을 갖고 상태 간에는 특정 전위 확률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는 복잡한 작업 흐름을 작업들 간의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각 작업의 수행 시간을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방식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논문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스케줄링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모델링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 관련된 불확실성 요인을 랜덤 베리어블로 정의하고 또한 그 분포를 확률 분포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퍼포먼스 메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적 환경에서는 단순히 기대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밸류 앳 리스크와 컨디셔널 밸류 앳 리스크 같은 척도가 사용됩니다. 이들은 전체 성능을 최적화하면서도 극단적인 사건으로 인해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상황을 피하도록 설계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분포 추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스케줄링에서는 이 분포 추정이 쉽지 않다는 점인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 모델이며,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는 컨티뉴어스 타임 마콥 체인과 페이스 타입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여 이러한 추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연구의 기여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재조 활동의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 머신 퍼뮤테이션 플로우샵 구조로 모델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재조 과정에서의 가공 시간은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특히 부품의 손상 정도가 심할수록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는 페이스 타입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여 목적 함수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메이크스팬의 밸류 앳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스케줄링을 도출합니다. 선행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케줄링에서의 불확실성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 되어 왔습니다. 바로 디스크리트 시나리오와 지수 분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실제 생산 환경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최적화 기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pected Makespan 최소화나 분산 최소화와 같은 고전적인 기준은 극단적인 위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합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위험 기반 접근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밸류 앳 리스크와 컨디셔널 밸류 앳 리스크는 극단적인 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측정 지표입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 척도를 스케줄링 문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싱글 머신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 머신 플로우샵에서 밸류 앳 리스크 최소화를 다루는 정확한 방법은 아직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분포 추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페이스 타입 디스트리뷰션은 컨티뉴어스 타임 마크업 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확률 분포를 분사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제 스케줄링 문제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처리 시간 분포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는 컨티뉴어스 타임 마크업 체인을 이용해서 작업의 실행 과정을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메이크스팬의 분포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로 자원 제약 프로젝트 스케줄링이나 싱글 머신 문제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본 연구는 투 머신 플로우샵 환경에서 일반적인 분포를 따르는 프로세싱 타임을 고려하면서 메이크스팬의 밸류 앳 리스크 최소화를 다루는 최초의 정확한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 모델과
페이스 타입 디스트리뷰션을 결합하여 불확실성을 정밀하게 모델링하였고, 브랜치 앤 바운드 기반의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밸류 앳 리스크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 스케줄링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본 연구는 투머신 퍼뮤테이션 플로우 잡 환경을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총 n개의 잡이 존재하며 각 잡의 순서를 결정하는 벡터를 x라고 정의합니다. 즉, x의 k번째 원소 xk는 시퀀스에서 k번째로 수행되는 잡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각 잡의 처리 시간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페이스 타입 디스트리뷰션에서 무작위로 추출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특정 잡 y의 프로세싱 타임은 확률 변수로 표현되며 이로 인해 전체 메이크스팬 또한 x와 y에 의존하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메이크스팬의 PDF와 CDF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스케줄링의 오브젝티브는 메이크스팬의 밸류 앳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메이크스팬이 확률 변수이고 알파가 리스크 레벨일 때 밸류 앳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즉, CDF가 1-알파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의 최소값을 밸류 앳 리스크로 정의합니다. 이를 스케줄링의 맥락에서 표현하면 시퀀싱 디시전 팩터 x와 잡들의 프로세싱 타임 y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아래 테이블은 예시를 들기 위한 테이블로 알파를 0.1로 가정하고 우리는 누적 확률이 0.9 이상이 되는 최소 맥스팬을 찾고 싶다 할 때 이 경우 맥스팬은 95가 됩니다. 다음은 이니셜 바운드와 도미넌스 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tar1은 exponentially distributed processing time을 가지는 stochastic two-motion flowchart 문제에서 기대 맥스팬을 최소화하는 최적 스케줄을 제시했습니다. 이 규칙은 일반적인 부포를 가진 처리 시간에 대해서는 최적은 아니지만 휴리스틱 접근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잡의 처리 시간 부포가 크게 다르지 않고 분산이 작으며 평균값이 충분히 분리되어 있을 때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규칙은 Initial Objective Value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고 또한 Branch and Bound 알고리즘의 초기회로도 활용됩니다. 다음은 tar5의 규칙을 이용한 잡 시퀀싱 방법입니다. 각 잡의 두 기계에서의 기대 처리 시간을 각각 EJ1, EJ2라고 정의할 때 초기에는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라 잡들을 정렬함으로써 얻어집니다. 화살표는 내림차순 정렬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첸과 야오가 제시한 도미넌스 룰입니다. 디어리언 4.1에 따르면 잡 J'은 잡 J보다 먼저 배치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잡 J'이 잡 J보다 앞에 오는 것이 맥스팬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서 해당 표기는 likelihood ratio sense에서의 확률적 크기 비교를 의미합니다. 임의의 t에 대하여 해당 값의 비율이 t에 대해 단조 증가한다면 잡 J'이 잡 J보다 크다는 확률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두 잡 간의 확률적 순서를 정의해주며 이는 밸류 앳 리스크 기반의 시퀀스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브랜치 앤 바운드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리를 활용하여 잡들 간의 선행 제약 조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탐색 과정에서 어떤 노드가 이 제약을 위반한다면 그 노드는 탐색 트리에서 바로 가지치기 됩니다. 다음은 브랜칭 스킴에 관한 설명입니다. 분기 트리는 루트 노드에서 시작되고 루트 노드에서는 아직 어떤 잡도 스케줄에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잡들은 스케줄의 앞과 뒤에 번갈아 가며 할당됩니다. 레벨 1에서는 첫 번째 잡을 선택하고 레벨 2에서는 마지막 잡을 선택합니다. 레벨 3에서는 두 번째 잡을, 레벨 4에서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잡을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Depth First Search를 사용합니다. 이는 처리 시간 분포가 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강건하며 다양한 문제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리프 노드의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프 노드에선 모든 잡이 스케줄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리프 노드에서는 해당 스케줄의 맥스팬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밸류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보통 맥스팬은 네트워크의 크리티컬 패스에 결정되지만 처리 시간이 확률적으로 지어지면 크리티컬 패스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황마다 어떤 경로가 크리티컬 패스가 될지 안 될지 달라질 수가 있어 분포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는 처리 시간을 페이스 타입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한다는 가정하에 맥스팬의 분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액티비티 on arc 네트워크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arc는 액티비티를 나타내고 node는 state를 나타냅니다. 또한 어떤 시점 t에서 하나의 활동은 세 가지 상태 중 하나에 놓이게 됩니다. active는 현재 실행 중인 상태, dormant는 완료되었지만 후속 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마지막으로 idle은 아직 시작하지도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를 통해 확률적 처리 시간을 반영하면서 리프 노드에서 맥스팬의 분포와 밸류의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기계에서 작업이 처리되는 과정을 Active on Arc 네트워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잡이 기계 1에서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A1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상태는 A2 B1으로 전이됩니다. 두 번째 잡은 기계 1에서 처리되고 동시에 첫 번째 잡은 기계 2에서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전이 경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기계 2에서 첫 번째 잡이 완료되고 기계 1에서는 두 번째 잡이 진행 중인 상태. 두 번째 경우는 기계 1이 두 번째 잡을 완료하고 세 번째 잡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전이는 모든 잡이 두 기계에서 처리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며 모든 잡이 완료된 상태가 되는 Absorbing State에 도달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처리 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이 과정을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상대 공간과 전이 구조는 잡 개수에만 의존하므로 한번 정의된 Continuous Time Markov Chain 구조는 모든 탐색 노드에서 재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구조를 반복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피규어는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의 구조를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으로 구체화한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입니다. 맥스팬의 분포 계산과 밸류의 리스크 추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의 맥스팬은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에서 Absorbing State에 도달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이 분포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베타는 초기 확률 벡터, 라지 t는 Absorbing State를 제외한 전이 행렬입니다. 이제 이 분포에서 밸류의 리스크에 해당하는 분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방정식의 해를 이분법을 통해 찾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위험 수준, 그 사이는 우리가 추정하려는 밸류의 리스크 값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사용됩니다. 로어 바운드는 부모 노드의 밸류의 리스크 값이 되고 어퍼 바운드는 현재까지 찾은 최적해의 값이 됩니다. 만약 이분법을 사용해 근을 찾지 못했다면 그 값은 현재 최적해보다 클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노드는 가지치기가 되어 탐색에서 제외됩니다. 브랜치 앤 바운드 탐색에서는 모든 잡이 배정되지 않은 부분 스케줄 상태에서 목적 함수 값의 하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S개의 잡이 이미 배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중 6개는 시퀀스 앞쪽에 V개는 시퀀스의 뒤쪽에 배정되며 U 플러스 V는 S가 되는 상황에서 아직 배정되지 않은 잡 N-S개에 대해 이들의 프로세싱 타임은 K1과 K2로 요약됩니다. 즉 K1과 K2는 각각 남은 잡들의 기계 1, 기계 2에서의 처리 시간 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부적인 선후관계는 생략되지만 네트워크를 단순화하여 하한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Phase Type Distribution을 고려한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을 생성하고 맥스팬의 밸류의 리스크를 추정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잡이 추가로 배정되면 선후관계가 더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맥스팬의 밸류의 리스크 값은 줄어들지 않고 동일하거나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분 스케줄에서 계산한 밸류의 리스크는 그 이후 해당 노드에서 확정되는 모든 스케줄의 밸류의 리스크 값에 대한 하한이 됩니다. 즉, 어떤 노드의 하한 값이 현재까지 알려진 최적해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 노드는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프루닝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탐색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테스트 인스턴스 생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험의 CPU 시간 제한은 3600초로 설정하였고 테스트 인스턴스는 10개와 20개의 잡,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생성했습니다. 각 잡의 처리 시간은 페이스 타입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 되었으며 평균값은 다음 세 가지 구간의 균등 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되었습니다. 또한 분포의 페이스 수는 1에서 4 사이 값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되었습니다.
실험은 다양한 리스크 레벨을 고려해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1%, 5%, 10%, 20% 4가지 리스크 레벨이 포함됩니다. 최종적으로 총 20개의 테스트 인스턴스 세트가 생성되었고, 이를 종합하면 총 160개의 인스턴스에 대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전체 평균 풀이 시간은 약 1029.5초이며 10개의 참 문제의 경우 평균 풀이 시간은 257.2초였습니다. 또한 전체 탐색 가능한 노드가 약 620만 개인데 실제로는 당 0.09%, 즉 평균 5785개 노드만 탐색하고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개의 참 문제에서는 평균 풀이 시간이 1801.8초가 걸렸습니다. 전체 인스턴스 중 약 36.7%는 시간 제한 내에 최적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재 최적희와 하응 간의 갭은 평균 1.7%, 최대 2.1%로 매우 작았습니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잡의 개수입니다. 잡의 수가 많아질수록 분기 트리가 커지게 되며 그만큼 탐색해야 하는 노드 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잡의 수가 많아질수록 각 노드에서 평가해야 하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드당 평가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레벨 알파에 따른 알고리즘 성능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알파 값이 작을수록 탐색 시간이 길어지고 탐색해야 하는 노드 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10개의 잡 인스턴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개의 잡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알파는 1%일 때 약 80%의 인스턴스가 시간 제한인 3600초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능 비교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아노바 분석을 시도했지만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무드의 미디안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잡의 개수는 해 탐색 시간에 큰 영향을 미쳤고 평가해야 하는 노드 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노드당 평가 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리스크 레벨은 전체적으로는 해 탐색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개의 잡 인스턴스만 따로 분석해보면 리스크 레벨은 해 탐색 시간과 평가된 노드 수 모두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초기화와 도미넌스 룰의 효과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초기에는 탈워의 규칙을 기반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때 각 인스턴스에서 초기에는 10번 이하로만 업데이트 되었는데 이는 초기에가 탐색을 빠르게 시작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은 평균적으로 초기에보다 약 8.1% 더 좋은 해를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출발점으로도 적절했고 탐색 과정을 통해 더욱 우수한 해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도미넌스 룰은 탐색 공간 축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5%의 노드를 프루닝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9.7%까지 불필요한 노드를 제거했습니다. 이는 탐색 공간을 줄이고 계산 효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본 연구가 제안한 방법과 Alternative Approach들과의 비교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Expectation Variance Analysis는 처리 시간을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평균과 분산만을 활용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Maximum Regret Minimization은 Worst Case의 리그렛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실험은 10개의 잡 인스턴스와 10개의 서로 다른 스케줄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밸리데이션은 1000만 샘플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했습니다. Expectation Variance Analysis의 상대 오차는 평균 5에서 7%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의 접근 방법은 평균 오차 0.03%, 분산 오차 0.07%로 훨씬 정밀했습니다. 또한 Expectation Variance Analysis로 구한 평균과 분산이 거의 동일하게 나온 두 스케줄을 비교했을 때 두 스케줄에서의 밸류의 리스크 값은 2.1% 차이가 발생했는데 제안한 방법은 Expectation Variance Analysis가 고려하지 못하는 테일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밸류의 리스크 기반 접근법과 맥시멈 리그렛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입니다. 밸류의 리스크 스케줄의 잡 시퀀스는 위와 같이 도출되었고 맥시멈 리그렛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밸류의 리스크 스케줄의 맥스팬은 638.4였고 맥시멈 리그렛 스케줄은 708.9로 밸류의 리스크 스케줄이 약 11%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밸류의 리스크 기반 스케줄링은 최악의 경우에 대한 강력한 보호 효과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맥시멈 리그렛 방법은
20개의 잡 인스턴스의 경우 30분 이내에 90% 이상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지만 밸류의 리스크 방법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밸류의 리스크 기반 접근법이 실제 생산 스케줄링 환경에서 더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매니저리얼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제조 환경에서는 가공 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한 방법은 맥스팬의 밸류의 리스크를 최소함으로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견고한 스케줄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계산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기존 전통적 방법에 비해 위험 추정의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산량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문제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지만 중소규모 문제에서는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실제 제조 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투 머신 플로우 샵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며 목표는 맥스팬의 밸류의 리스크 최소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브랜치 앤 파운드 알고리즘을 제안했으며 또한 마코비안 액티비티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하여 컨티뉴어스 타임 마코프 체인과 페이스 타입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맥스팬의 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퓨처 월크입니다. 더 큰 규모의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휴리스틱 기법을 통합하는 것과 모듈형 생성 행렬을 활용해 부분 계산을 재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의 리스크 루트 파인딩 방법을 개선하여 더 빠른 수렴을 이루는 방향으로도 실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